안녕하세요. 2주차 관광 소비자 행동론에서 소제목 관광객 행동의 이해, 어떤 관광객 행동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 이런 관광객의 어떤 개념, 관광객 행동의 개념, 행동이란 도대체 뭔지, 그 관광객 행동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이 관광객 행동을 연구하는 어떤 대상이 뭐고, 연구의 목적, 그 연구의 경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다음부터 그 관광객 행동의 모델, 즉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모델을 발표들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모델들이 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각각의 특징적인 그 모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모델들 중에서도 관광의 선택군 모델이 있어요. 행동 모델도 있고 선택군 모델.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을 갖다가 가기 전에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학자들이 만들어 온 그 세워진 그 틀을 가지고 관광객의 행동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 차원, 행동 차원. 즉 관광객 행동의 그 연구하는 그 관광객 행동들의 이동, 행동의 어떤 형태들을 갖다가 중점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들을 갖다가 그 특징이 있는데 각각의 보는 관점이 좀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한 번씩 살펴보는 것이 시간이고요. 그럼 관광객 행동 모델의 어떤 고찰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우선 관광이 뭘까요? 관광.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영리 활동이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관광은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지만 하여튼 외래 관광이 관광기에서 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관계 또는 모든 현상의 총체. 저번 시간 잠깐 기억에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관광하면 WTO에서 했을 땐 정주지를 떠나서 1박 이상 하고 다음에 1년 이내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관광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최초에 슐렌이라는 독일 학자가 어떻게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크레프라는 학자가 42년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WTO가 한번 정의를 해줬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라. 그거 혹시나 잘 모르시게 된다라면 저번 주에 공부했던 그 관광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관광자, 관광을 하는 사람, 관광 상품 소비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관광자, 관광객들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관광을 하는 사람,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자. 관광자와 관광객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관광자와 관광객. 관광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을 하는 행위 주체죠. 관광을 하는 사람. 관광을 하는 주체가 또는 관광자라고 한다라는 거를 우리 한번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관광객은 뭐예요? 소비자예요. 고객이라 그러죠. 고객. 소비하는 경제 단위. 그쵸? 요거는 기업체 입장에서, 산업체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자는 관광 행위하는 주체라는 거죠. 관광을 하는 사람. 주체. 그래서 관광자와 관광객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으로 거의 똑같이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관광자와 관광객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저번에도 얘기했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주 국가를 떠나 돌아올 목적으로 외국에서 1박 이상 그리고 1년 이내에 돌아온다는 거죠.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관광이라고 WTO에 있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맨 먼저 독일의 슐렌이라는 박사가 슐렌이라는 학자가 관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말을 해놨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통계의 목적을 가지고 WTO는 사실은 관광이 꼭 1박 이상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음? 사실 그래서 여기서 여행과 관광이 구별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광보다는 여행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여행은 1박 이라는 거를 정의를 내리진 않아요. 관광이 1박 이라는 정의를 WTO에서 내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행과 관광을 크게 구분하지 않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1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 생각을 하게 되고 WTO에서는 이러한 그 정의를 내렸던 이유는 통계의 목적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를 정확히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통계를 내기가 힘들죠. 관광객이 어디가 많은지, 어디가 얼만큼이나 입국하고 얼만큼이나 출국하고 어느 나라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어느 나라 적게 받아들이는가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게 되면 24시간 이상의 체류자를 정의할 경우 당일 방문객은 또 뭘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관광객이 1박 이상이라고 정의를 내려놨으니 24시간 이상의 체류자로 정의할 경우 당일 방문 관광객은 뭐죠? 볼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공사에서 개념을 내렸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자. 아까 제가 그랬죠. 관광하고 여행하고는 1 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구별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는 관광자로서 관광 통계에 포함되는 사람이고 관광자로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두 개로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자로서 관광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이민, 취업, 영사들, 주둔한 군인, 통과, 트랜스퍼 하는 사람들이죠. 유랑인, 방랑자, 그다음에 망명하는 사람, 국경을 출퇴근하는 사람들 있죠. 그 국경을 출퇴근하는 나라들은 어디가 제일 많냐면은 싱가포르를 출퇴근하는 인도네시아 조호바르에서 버스 타고 30분이면 이동합니다. 그래서 국경 출근자, 무국적자 이런 사람들이 관광 통계에 포함되지 않겠죠. 포함되는 것 사람들은 이제 방문자로서 크게 두 가지 나누죠. 관광자와 당일 여행자라고 합니다. 당일 관광 자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비거주지 외국인이라든가 해외 거주하는 국민과 승무원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관광자라고 표현을 집어넣게 돼요. 통계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일 여행자는 유람선 승객 당일로만 아까 그랬죠? 제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유람선을 제일 좋아하게 되는데 이 유람선이 좋은 게 뭐냐면은 짐을 쌌다 풀렀다는 이동할 때도 배가 알아서 이동을 해 주기 때문에 근데 어디 승객들은 그 목적지 기항지라고 표현하는데 기항지에 도착해서 잠깐 내려서 길게는 한나절, 짧게는 한 반나절, 한 두세 시간, 길게는 대여섯 시간 정도 관광에다 다시 다니는 당일 여행자입니다. 잠을 그곳에서는 안 자잖아요. 그쵸?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행자가 되는 거죠. 당일 방문자, 승무원들. 특히 외국인 승무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일 여행자로서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관광공사에서 분류를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근데 요게 가끔씩 그 통역 가이드 자격증 갈 때 시험이 나요. 그러니까는 알고 있는 게 나쁘진 않겠죠. 대충 구별. 생각보다 쉬워요. 구별되는 거. 당연히 뭐 이민자, 뭐 망랑자, 통과국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광통에 안 들어가죠. 당일은 관광자가 아니라 당일은 여행자다. 이렇게만 알고 그래서 관광자, 여행자, 관광객을 갖다 우리 한번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광객의 행동을 요번에는 지금까지는 그걸 봤다는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셨듯이 그 소비자 행동을 갖다 보면서도 그 소비자 행동은 그래서 정의를 내렸듯이 이 관광객의 행동에서 거주하지 않는 목적입니다. 거주하는 목적이 뭐죠? 이민이죠. 거주하지 못해 1년 이내 체지하는 자의 행위를 갖다 관광객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거주하지 않는 겁니다. 거주는 이민이에요. 시간을 어떤 관광객의 특정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 같다. 그 행동들을 특정한 행동, 관광객의 행동이라고 하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관광객의 행동이란 뭐다? 음? 우리나라 저기 학자들도 많은 발표들을 했어요. 관광 행동을 위한 각종 준비물, 상품 구매 실질적 과정을 총괄하는 거예요. 네? 요게 관광객의 행동이다. 관광 사업이 되는 관광의 이동, 체제, 레크리에이션 등의 행동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관광객 행동은 특징, 그러니까 관광 활동의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니 관광지를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고 또한 그 선택을 했으면 어떡하죠? 정보를 갖다가 탐색을 해야 돼요. 그쵸? 여기 제품과 서비스를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평가를 내리죠. 어떤 정보가 옳은 정보고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가 더 좋은지 이걸 선택할 만하겠다. 그래서 탐색하고 선택 평가를 내리고서 선택을 하게 됐죠. 선택을 하면 뭐래요? 구매를 해야 되겠죠. 구매를 하고 또한 사용도 해 봐요. 사용도 해 보고 또 다시 갔다 오고 나서 여행 여행을 다녀오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갔다 온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죠. "잘 갔다 왔다." 우리 "잘 갔다 왔다."면 "좋아요."라고도 누르기도 하죠. 그 상품에 댓글도 달아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안 좋았을 경우 안 좋은 추억도 댓글 달고 이렇게 하죠. 일련의 이러한 행동들을 갖다가 우리는 관광객의 행동이다. 관광객의 행동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리면 관광 활동의 계획을 세우고 관광지를 선택하고 관광을 행하면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시킬 걸 기대하는 거죠. 관광을 행성도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걸 기대한다라는 거죠.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욕구 충족하는 것을 기대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탐색하고 평가해서 선택해서 구매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다시 사용했으니까 평가를 다시 한번 또 내리게 되죠. 자기가 기대만치 평가가 됐는지 기대보다 못했는지 기대보다 잘 됐는지 기대만큼 했는지 하는 평가를 하게 되고 그걸 우린 또다시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기억을 또 하게 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되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좀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하게 되죠. 하여튼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을 갖다가 관광객의 행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야별 관광 행동에 관심입니다. 마켓, 학문 분야. 사실은 그 관광 행동을 처음엔 연구를 그렇게 많이 미진했어요. 그러나 관광 인구가 관광객이 2030년대 되면 대략 18억, 약 20억 가까이가 이동한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2030년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들이 이동해서 항공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럼 벌써 교통기관들이 엄청나게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른 기름값 뭐 다 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먹고 자야 되죠. 뭐 식당과 호텔 산업 발달할 수 없고 또 쇼핑도 해야 돼요. 그럼 쇼핑 면세점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걸 또 만들어내는 제조업들.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는 많은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갖고 있는 그 학문 분야에 따라 관심을 갖는 데는 주로 어디냐? 마케팅 파트에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예? 의사결정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홍보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또 수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 즉 상품을, 서비스를 탐색을 하고 관련 정보를 구하고 하는 이런 탐색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한 수많은 정보들을 갖다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고 갔다 와서 평가를 또 내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케팅 전략을 또 펼칠 수가 있는 거기에 맞게. 그래서 의사결정 행동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마케팅 쪽에서는. 심리학 쪽에서는 그 여행하는 동기화되어 있는 게 저는 정확할 겁니다. 쾌락하는 여행이야. 플레저 어떤 여행인데 어떤 게 만족을 시키는지 이 사람의 만족을 시키는 행복을 시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를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이다. 다음에 지리학입니다. 이동이죠. 이동. temporary movement. 이동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왜 저쪽을 지리를 연구를 하게 되니까요. 이동에 초점, 방점을 두고선 연구를 하는 것이 지리학 쪽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겠다. 사회학에서는 뭐겠습니까? 접촉, 관계, 릴레이션십, 늘 집단과 집단,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이러한 접촉, 관계, 릴레이션십을 갖다 좀 더 연구를 하는 것은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문화학에서는 이질 문화, 서로 다른 문화들이죠.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을 하고 또 충돌을 일으키고 또 좀 더 나은 문화가 되고 혹은 좀 변질의 다른 문화로 또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것 같은 문화의 접촉, 충돌, 그 변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환경하는 건 당연히 인간의 이동이 있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생기는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행동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걸 갖다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 학문 분야별로 연구에 관심에 연구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대상이 당연히 다르다라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딴 걸 정리합니다. 이 여가라 그러죠. 관광을 하려면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가 시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특히 저 같은 이 50대, 40대, 50대의 남성들이 또 그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는 남성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돈은 있는데 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그런데 이 여가 시간이 주어져도 제대로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스탠 빈서레그 교수가 여가를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여가의 종류는 세 종류가 나눠지더라. 일상적인 여가, 프로젝트형 여가, 진지한 여가가 있다라는 거죠. 예? 프로젝트 여가, 진지한 여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상적인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쉬는 영화, 여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시간. 프로젝트 무언가 내가 계획을 짜는 겁니다. 무엇을 할지. 그다음에 이제 진지한 영화는 목적, 성취감, 행복을 느끼는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는 체계적인 활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저 진지한 여가, 이 진지한 여가를 좀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태어난 저기 뭐야
늘어나고 있다. 그 인구가. 이 사람이 얘기할 땐 그래서 따라서 이런 관광 기업이라든가 혹은 학자들은 진지한 여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지한 여가를 즐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목적의 그 목적을 다다랐을 때 성취를 했을 때 맛보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것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는 딴 게 아니라 그 쉬는 시간 동안에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과 떨어진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밀린 일들을 하는 거죠. 밀린 일. 여가를 즐기는 순수한. 좀 심리학적으로 따진다라면은 아까 pleasure라고 그랬잖아요. pleasure travel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집안일이 됐든 회사 일이 됐든 그걸 갖다가 밀렸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플랜을 짜서 즐기는 건데 여가 시간에. 그래서 프로젝트형 여가라서 그래서 순수하게 관광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지한 여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가에 그럼 좀 더 그래서 여가의 트렌드가 좀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 점점. 이 2000년도에 넘어들면서 일과 여가 시간의 경계가 붕괴가 되고 있다. 이건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러는데 해변에 가서 이메일 보내고 업무 지시하고 또 뭐 알아보고 업무를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기계가 발달하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거기에 패드 가지고 가 가지고 막 일을 하고 메일 보내고 메일 확인하고 고객과 상담도 한다는 이런 일들 일과 여가 시간이 구별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짬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쉬는 것 같지만 집에서도 일하는 경우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에 일과 여가의 경계의 붕괴에 저항하는 또 삶이 있습니다. 애프터 식스 셔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6시 이후에는 다 문을 닫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도 느낍니다. 우리 직원들 6 시에 지나 가지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직원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그다음 날 엄청 혼내죠. "우리 일은 좀 그거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냐?"라고 따지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여행 상품을 상담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담하고는 또 다르게 아무 때나 전화해요, 고객분들이. 그쵸. 저한테 직접 전화 오면 제가 잘 모르면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 제가 여행사를 운영하고 뭐 30년 가까이 다 된다고 하지만 여행 업무를 세부적으로는 다 알 수는 없죠. 왜? 물론 한때는 했었어요. 사실은 다 해서 올라왔지만 전 큰 테두리만 앓고 세부적으로 진행 사항은 제가 일일이 모든 걸 다 파헤칠 수는 없죠.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보고를 잘 처리가 됐는지 가끔씩은 그 업무 일지들을 못 보는 경우가 제가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당연히 좀 늦어도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튼 일과 경계를 붕괴 저항하고 두 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인제 애프터 식스 쉬었다. 다음에 불안과 경계가 인제 경제가 불안하니까 안전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일상에서 여가를 즐겨요. 그래서 스테이케이션이란다. 버케이션하고 스테이 머물면서 버케이션 휴가를 즐긴다. 어디서 머무느냐는 거죠. 집에서. 도심에서 일하는 곳에서 그래서 옐로 이런 것이 생긴 거죠. 이런 거 이게 옐로예요.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옐로라는 산업도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최적의 잠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형태도 발달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면 이런 걸 갖다 도심 한가운데 해 놓는다라면 요 자세가 가장 편안한 자세라고 합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 인간한테 모든 관절이라든가 뼈에 대해서. 그래서 요런 사업도 해도 나쁘지 않다. 뭐 2 시간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도심 속의 자연을 재발견합니다. 글램핑 같은 거는 도시 속에서. 응? 자, 도심 속에서 자연의 재발견.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글램핑이라 그래요. 저거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저기 뭐야 산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도 있죠. 호텔입니다. 도심 속의 호텔. 도심 속의 호텔에서 뭘 하죠? 호텔에서 텐트를 치게 해요. 캠핑을 하게 해 거죠. 즉 그러니까 신라 호텔이나 워커힐 호텔이나 이런 호텔들에서 수영장 옆에다가 한쪽에다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캠핑을 치죠. 캠핑을 쳐 거기서 바베큐도 해 먹고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마치 야외 나가서 하듯이. 그런데 잠만 방에 가서 자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 투어를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폭스바겐에서 이런 차까지도 한번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감상 한번 해 보시죠. 저도 무척 요 차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Hi, I'm Jeremiah Mahadevan, and you're watching the Practical Motorhome video review of the new double-back camper. Now, as you can see, it's a VW T5-based elevating roof camper. Those of you with sharp eyes will notice that this is the pre-facelift T5 Transporter, but all the new ones that double-back sells from now on will have the new Euro 5 post-facelift base vehicle. It just so happens that this is the first one that they've built. Open up the tailgate, and you'll find a huge rear loading area here, which is perfect for storage space when you're on the go. It's big enough that you won't need to mess about with bike racks or even a trailer if you need to store something. But by now, you're probably wondering, that's nice and all that storage, but where exactly do I sleep and eat? That's where this van has an ace up its sleeve. Open the sliding door, and there's a button down here. Press it, and this pod slides out, effectively doubling the living space in this small camper. Now, a long wheelbase VW Transporter is 5.92 meters long. This adds an additional 2 meters when you're on site, so you've got a 7.92 meter long van. And as it slides out, electrically, there are 2 electric corner steadies which come down and self-level to ensure that the rear end stays on an even footing. Amazingly, this rear pod weighs only 130 kilograms, and that's because it's made of an aluminium composite material, which, besides being really light, is also really strong. So when it's extending, this thing can hold up to 300 kilograms, and when it's all the way out with the legs down, it holds 600 kilograms. And here's my favorite bit. The tailgate still works. As you can see, there's a bed here which folds up against the sides when you're using this as storage, and you can keep using this as storage even when you're on site because there's another drop-down bed up in the roof. Inside, you've got a functional layout that's surprisingly spacious. You've got a 3-person bench seat here and a single seat over here, and they both flip up when the back is in. And there's a lounge table that goes here and which stows under the drop-down bed when it's not in use. It's actually a really nice area. You can sit here and look out of the view of the sliding door. And over here, you've got a basic kitchen, but which covers all the bases. There's a 2-burner hob and a sink and a compressor fridge over here, which runs on 12 volt. Now, you can sleep 4 people in the double back, thanks to the double bed at the back and the drop-down bed up top here. But as you can see, there are only 2 single seats in the cab, and there aren't any single seats anywhere else, so you can only travel with 2 people. However, you can specify this van with a double seat here on the passenger side and the single driver's seat so that you can travel with 3 belted passengers and sleep 4 people. And that's the double back. It costs just under £55,000 new, and it's unlike anything else on the market. It's so unique, in fact, that it's being built by a race engineering firm who have partnered with Doubleback. And when they're not building open-wheeled, carbon fiber-bodied racers, they'll be making these things. 자, 신지한 여고에서 좀 한 번 더 발전되어 가지고 여가 시간이 증대가 됐어요. 주 5일제, 주 5일 수업제, 여가 활동이 과연 증가될까요? 자, 요건 좀 안 좋은 백그라운드 뒷면인데요. 주 50시간도 줄어서 주 40시간까지도 바뀌고 있는데 여가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말 몰입반, 주말에도 공부를 하게 만든 더 사람을 뛰어다니게 하죠. 주말학원, 투잡하는 뛰는 사람들도 있죠. 에? 왜 그래요? 오히려 여가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학생들도 공부 주말에 거의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건데 저도 제 아들이 아주 불쌍해 죽겠어요. 그러면 토요일에 일요일 거 없이 그냥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만 해도 내가 학원 안 보내고 맨날 놀러 다니게만 했는데 이 중고등학생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변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게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고3 주말 단가반 주말에만 이용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의 또 현실이기도 하죠. 계속적으로 관광객의 행동의 어떤 트렌드를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2010년도쯤에 발표한 허드슨 학생. 이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학습과 정신적인 풍요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페루에 있는 겁니다. 페루의 잉카 문명의 수도인 쿠스코에 있는 건데 저는 저걸 보고 정말 가장 놀란 것 중에 저 장면 유적입니다. 스핑크스 피라미드보다도 오히려 더 이득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만한 이 크기의 이 돌들이 다 저기에 A4 용지 하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빡빡하게. 그 옛날에 어떻게 돌들 저 큰 돌이 사람보다 제가 이번 이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이 사람 키보다도 더 큰 돌들을 엄청나죠? 이걸 갖다 다 깎고 깎아서 딱딱 이가 맞게 만들어 놨는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어떻게 갖고 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잉카 문명은 참 대단한 문명이라 그래도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쫙 있어요. 요 앞에가 광장처럼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서 매년 태양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족 고유의 제품들 같은데 우리가 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에스닉 투어라 그러죠. 아까 에스닉 투어라 그래가지고 민속 투어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 좀 보러 다니는 거 아주 신기해하죠. 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고 물었더니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지게 진꾼이라 그러죠. 지게 하시는 분들이 하는 묘기랍니다. 아주 다들 한국 사람들 서커스 단원인 줄 알았대요. 왜? 그 남대문이나 포목점이라 그러죠. 이불 같은 거, 옷 같은 거 파는 그 포목점에 가게 되면 이 지배꾼이 자기보다도 크게 3배나 4배나 되는 길을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지게다 싣고 참 놀리는 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요즘엔 보기 좀 힘든데 옛날에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은 그 음식을 배달을 할 때 이렇게 배달통 우리 같이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쟁반 하나 위에 오늘 거기다가 막 그것도 한 칸, 두 칸, 세 칸씩 싸 가지고 음식을 갖고 왔다 갔다 합니다. 머리다 지고. 그것도 가면서 뒷짐지고 이런저런 잡담도 해 가면서 근데 그거 어떻게 넘어뜨리지 않고 다니는 거 뭐 그렇게 신기했었다고 하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향수죠. 제주도에 가게 되면 음? 나무와 선녀꾼이라는 그 테마파크가 있어요. 저기에 가면 그 예전에 70 년대 때 그 한국의 모습을 갖다 재현한 마네킹으로서 재현한 모습들인데 사람들이 저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도 '어 옛날엔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그 흥미로움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저 노스탈지아 향수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살아서 왔는데 참 많이 세상 변했네.' 하면서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테마파크 남아선연꾼이 비교적 성공적인 테마파크로서 한국 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죠, 제주도에.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트레킹도 단순한 트레킹이 아니라 그 소위 얘기해서 피톤치드 이런 것이 좀 활발하게 나오는 나무를 좀 많이 걸어 다니는 그다음에 어떤 요가 같은 이런 것들 투어들이 많이 생기고 다음에 이제는 일단 패키지 개념보다도 어디에 꽉 맞춰 저기 뭐야 거기 틀에 맞춰서 다닌다기보다는 나한테 맞춘 내가 원하는 데로 맞춘 그래서 그런 맞춤 서비스. 요즘에는 비용보다는 사실 이런 맞춤에 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기대치에 만족을 시켜주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편리하고 좀 빠른 걸 찾습니다. 편리하고 빠른 걸 찾는다. 이건 가격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전에 컨비니언스 스토어라 그랬죠. 편의점. 편의점이 그렇게 그 돈을 버는 곳은 아니었는데 요즘엔 돈을 많이 벌어요. 물론 뭐 있는 곳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유는 이젠 가격보다도 예전에 소위 얘기해서 60대 50대 60대 70 대들은 어때요? 한 푼이라도 싸면 마트 가서 사고 슈퍼 가서 샀는데 왜? 편의점에선 비싸니깐 안 사는 거죠. 근데 요즘은 소비 형태가 바뀌었죠. 좀 비싸도 가까운데 편리한데 그 쇼핑 하나 그 품목 하나 사러 몇 시간씩 가 가지고 몇 분씩 가서 그 몇 시간씩 시간 낭비하는 게 좀 아까워한다라는 거죠. 편리성, 신속성.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활동을 향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제 저기 하와이가 5개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한 개의 섬인 빅 아일랜드는 이렇게 화산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런 걸 보러 다니는데 저도 작년에 여름에 갔다 온 데가 아이슬란드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활화산 그 부글부글 타오르는 간헐천까지 거기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치솟는 밑에서부터 용암이 치솟는 걸 보고 오고 이랬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경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영적 계명, 일탈을 탈출하는 욕구인 거죠. 나를 찾아가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저 스페인서부터 해서 포르투갈까지 저 산티아고 코스죠. 많은 데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저기를 한번 다녀오도록 계속 걷는 건 아니에요. 가다가 쉬다 가다가 쉬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녀볼 만하고요. 그 서비스 품질, 그게 고객 만족 이거 더도 많이 좋은 경험이나 체험
여기가 어디냐면 꼭 한번 가 보십시오. 저기 볼리비아 남미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해발 3,500 미터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저 볼리비아 위에 저기가 바로 이 가운데가 끊어져 있어요, 여기가. 밑에는 뭐죠? 여기는 소금 사막이에요, 소금 사막. 이 위에는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이 밑에가 사막이다 보니까 어때요? 비치는 거죠, 위아래가. 또 그 데칼코마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갔다 왔는데 이게 접니다. 위아래가. 이게 해 떨어졌을 때 이게 똑같이 이 데칼코마니 형성이 벌어져요. 여기가 바로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의 소금 사막인 거죠. 이 소금 사막에서 장난하는 제 모습입니다. 또한 이런 사막 투어, 이 트럭 저기 뭐야 사륜 구련차를 타고선 사막 길 다닐 때 이 광활한 사막을 돌았는데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미에 가서 해볼 만한 사막 투어인 거죠. 지프 타고선 돌아다니는 겁니다. 정말 짜릿짜릿합니다. 이런 투어를 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위험하지는 않아요. 여기 위에 같이 이게 다 강철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도 상처는 앞에 그 안전벨트는 철저하게 맵니다. 위에서 아래로 X자로 딱 매겨 다니는 거라서 위험이 없죠. 손님들은 아주 경험이 제가 거의 70이 다신 노인대 분들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왜 해본 적이 없는 거고 이런 게서 온통 사막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또 만족을 주고 있는 투어 자체죠.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